네, 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은퇴 세대 그 재무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차이는 이 노후 소득원으로서 이 퇴직연금의 역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이 노후 소득원으로서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이 너무 적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DB형,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하고 유사하게 퇴직할 때 자기 근속연수 곱하기 그 최종 급여, 평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근무했으면은 10달치 마지막 네. 월급을 받게 되는 거고, 또 확정기여형, DC형 같은 경우는 매년 자기 연봉의 12분의 1, 그러니까 8.33%를 그 기업이 자기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불입을 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투자 성과를 내면서 굴리게 되는 건데요. 네. 어찌됐든 둘 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1년에 1개월치씩의 월급, 그러니까 8.33%씩은 매년 적립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비교하자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매번 9%의 급여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60세까지 유지를 했다가 그 뒤로 연금을 받을 때 그 소득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퇴직연금 8.33%인데 사실은 기준이 좀 달라서 국민연금의 9%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가끔 가다 많게도 적립을 계속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과 이론적으로는 비슷한 금액이 쌓여서 노후소득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꼭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문제는 이게 중간에 헐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퇴직금 제도에서는 그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도 뭐 돈이 필요하면은 회사에다 신청을 하면은 그간 쌓인 퇴직금을 전부 받아서 쓸 수 있었고, 또 이직할 때는 퇴직금을 그 전 직장의 퇴직금을 받아서 또 자기 임의대로 다 처분을 하거나 뭐 다른데 소비를 하거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종 은퇴 시점까지 이렇게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은 그게 정확한 거고요. 네.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중간 정산 제도를 막고, 그리고 이직해서 받을 때의 전 직장의 퇴직금도 IRP라는 또 다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집어넣어서 네. 55세까지는 좀 끌고 가야 달라라는 그런 준강제적인 그런 계좌 설정을 하게 하고, 그런 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됐으니까 아직 연역은 한 8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네. 축적된 것들은 많지가 않은 편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최종 은퇴 시까지 계속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 돈이 쌓여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그 제도 취지상으로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은 중간 정산은 분명히 이제 금지가 됐으니까 네. 중간 정산으로 돈을 중간에 헐 위험성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직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직할 때는 전 직장에서 쌓인 퇴직연금을 받아갖고 나오는데, 제도상으로는 그거를 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에 넣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게
일단 넣고 난 다음에 그거를 중간에 찾아서 빼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금지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찾아서 쓰면 엄청난 세금과 페널티를 매겨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IRP를 해지해서 빼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눈에 띄게 그리고 굉장히 불이익이 느껴질 만한 정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도 관행적으로 그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별도로 퇴직연금 계좌에 계속 IRP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인출해서 쓰는 경향이 여전히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개선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노후를 진정으로 대비를 한다라면은 좀 개인들이 절제력을 가지고 네. 전 직장에 있어서 이 인출된 퇴직연금은 IRP 계좌에 계속 쌓아놓고 55세 넘어까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목돈이 손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쓸 일이 참 많아질 텐데요. 네. 아무래도 그 제도적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튼 개인이 절제력을 가지고 이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 돈을 잘 굴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그 퇴직연금 종류를 좀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DB 같은 경우는 최종 평균 임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개인이 뭐 운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IRP나 DC형 같은 경우는 자기 퇴직연금 계좌에 계속 불입이 된 돈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여러 투자 상품이나 금융상품에 자기 임의대로 투자를 해서 그 성과를 나중에 자기 책임하에 갖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는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적금, 예금도 있고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 상품도 편입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실적 배당형으로 펀드 상품 해서 다양하게 자기가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하는 그 금융회사별로 한 4, 50개 정도의 선택할 수 있는 그 투자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 어떤 이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금융 노하우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결국은 그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연금 최종 적립금이 크게 바뀐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운용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제 운용 현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역시 여기서도 뭐 예금이나 또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많은 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전체적으로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은 한 50% 가까이가 예적금에 편입이 되어 있고 네. 또 한 20%가 정도가 보험 상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IRP나 DC에서도 그 배분 비중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8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그 고객,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개인 가입자별로는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네. 실적 배당형 상품을 100%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전체 평균적으로는 80%가 과도하게 그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그건 좀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고 그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거나 다른 이 금융 상품과 비교해 볼 때도 좀 지나치게 안전성 위주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어떤 편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 이 실적 배당 상품의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배당 상품이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에 편입되어 있는
그 실적 배당 상품이라는 거는 아무리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도 그 주식이 40% 이상 들어가는 상품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 쪽이 변동성이 심하다고 그래서 전체 펀드 상품의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진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 상품이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는데 네. 그 뒤로 뭐 회복이 많이 됐고 그 뒤로 한 5, 6년 그러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전 기간을 봤을 때는 뭐 5년 기준으로 60% 나오는 상품도 있고요. 그럼 연 10%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이 한 5%였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네. 그래서 그런 수익률이 특이하게만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그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서 5, 60%대 누적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펀드, 일반적인 간접 투자 시장에서의 운용 성과보다 그 덜 위험하고 수익성은 더 좋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 배당 상품 비중도 좀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 배당 상품 그러면 이제 펀드가 가장 대표적인데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좀 더 나은 것을 고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나 뭐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 뭐 이런 걸 종합할 수 있는데 자료로서는 항상 그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가입한 그 자기 퇴직 연금 계좌가 있는 네. 금융회사에서 매 정기적으로 그 운용 보고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꼭 법적으로는 뭐 1년에 한 번 뭐 이런데 그 금융기관별로 서비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운용 성과를 측정을 하고 남들은 또 어떤가, 내가 가입하지 않은 상품들은 어떤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가를 그 보고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전용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거기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그거를 내가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펀드는 어떠냐라고 네. 하면은 쭉 비교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또 내가 예금을 들고 있는데 내 예금 금리가 다른 데보다 비교가 안 될 경우엔 그거를 또 링크를 하면은 여러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퇴직연금 전용 예금 금리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는 금융투자협회 그 펀드 비교 사이트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간편한 그 평가 조견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은 네. 이 여러 가지 판단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 뭐 요즘은 웬만한 정보는 이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퇴직연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좀 저희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첫째로는 당연히 이게 뭐 얼마나 불리느냐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중간에 헐지 않고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끈기 그래서 있게. 예,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직 시에는 그 전 직장에서 받은 거를 중간에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권장은 하지 않지만은 그 별다른 제재 없이 본인이 그렇게 임의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자제하시고 사실은 이게 뭐 공돈이 아니고 어차피 본인 스스로 강제 저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저축 규모나 또 앞으로 저축할 것들을 본인이 다른
소득원을 통해서 그러면 아니면 다른 자금원을 통해서 그만큼 저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율적으로 하기가. 네. 그러면은 결국은 네. 준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맡기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네. IRP 제도를 적극적으로 55세까지 끌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자산 운용 관련된 서비스가 자기 성향하고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난 이런 상품을 좋아하는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내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은 그거보다는 다른 쪽이 좀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난 어떠한 상품 중심으로 이 퇴직연금 계좌를 쭉 끌고 가겠다 하면은 거기에 좀 전문성과 투자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과도하게 안전성 위주로 보수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연배가 좀 낮을수록 아주 적극적으로 아무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봤자 결국은 40%라는 투자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적 배당 상품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자산 배분을 네. 옮길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그 퇴직연금 자산 운용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노후 준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네.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쌓이는 이 퇴직연금을 은퇴 시까지 안정적인 투자로 끌고 가시면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